네,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의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 KBC 광주방송 로비가 아주 아침부터 들썩였죠? 네, 맞습니다. 이 KBC 광주방송 특별기획 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배우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네. 민영방송 최초로 제작되는 15부작 드라마인 만큼 지원자만 무려 2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서류 심사를 거쳐서 총 500여 명의 실기 테스트가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이뤄지고요. 최종 합격자는 3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랬다면서요? 연기들을 너무 잘하세요.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꼼지락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네, 첫 소식은 이윤상 시사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고3 인턴제라고도 불리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학생 안전사고 문제로 폐지됐다가 1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 교육부 정책에 반발이 거센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7년 11월 제주시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직업계고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당한 후 4분이 넘도록 홀로 방치됐던 이민호 군은 결국 18번째 생일을 나흘 앞두고 숨지고 말았는데요. 잇따른 현장 실습 교육생의 사망 사고로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중심으로 이뤄진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교육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1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취업 조건과 안전점검 등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규제들로 참여 기업이 떨어지고 취업률 역시 급감했다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성과 지표가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만 1,000여 곳이던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은 최근 절반 이하로 줄었고 참여 학생 또한 급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업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교육시민단체는 사실상 1년 전의 현장 실습 국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개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의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요. 그 안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실제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에서의 안전사고나 노동력 착취는 여전히 비일비재한데요. 도제를 신청한 1학년 친구들이 돈을 안 받는 상태였고 체험이었던 상태였지만 현장에서 뭐 시단 오르지나 청소 같은 걸 시켰다고. 교육을 하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니까 팔이 기계에도 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한 이번 개선안은 현장 실습을 시행하는 기업의 실사나 안전점검을 매년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요. 이에 교육시민단체에선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붙이는 처사란 의견입니다. 과연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교육의 본질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온전히 취업만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선정 절차 완화로 안전이나 노동 여건이 취약한 곳에서 근무하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나 다음 달이면 잘릴지도 모른다고 이미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자르고 다른 밑에 학생들을 이렇게 넣겠다는 의지고 어느 한 지점의 취업률 이것만 측정하고서야는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안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는 나타내 줄 수가 없거든요.
네, 직업계고 현장 실습이 1년 만에 재개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요. 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습 현장에서 기업들이 학생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력 충원의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또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좀 우려되네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현장 실습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졌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도 연관성이 조금 있는 건가요? 네,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취업률에 있어서 이 현장 실습 폐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과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현장 실습 폐지가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폐지하기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취업률이 한 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선도 기업 실사 기준을 완화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네,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기업 체제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좀 뒷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 2017년에 그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이민호 군의 전공은 네. 원예였고요. 또 작년에 그 휴대폰 콜센터 업무를 맡았던 현장 실습 나갔던 홍수연 양은 그 애완동물학과였습니다. 전공이. 네,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기업을 늘려야지 무조건 참여 기업의 수를 늘린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실습의 취지가 뭐 취업 역량 강화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전공과 좀 다르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일을 했지만 제대로된 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유는 뭔가요, 변호사님? 네, 현장 실습이 수료 자체의 의미를 두고요. 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쌓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무 및 생산 활동을 참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요. 또 기업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제외된다고 하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폐지 전에 계속 우려해왔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윤상 씨,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장 실습 활성화안이 나오자 이 시민단체들은 이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의 직업 훈련을 위해 시행된 이 현장 실습, 과연 폐지만이 답인 건지 아니면 견제 장치를 통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장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사 선도기업 우수 사례로 뽑힌 이곳은 실습부터 연구까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은 제가 여기 처음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다른 게 많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배웠던 거 말고도 여기서 새롭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실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실습 교육과 기회까지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장 실습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핀란드의 경우 국가에서 직업교육 학교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실습생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와 회사 둘만의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노동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가와 지자체와 그리고 교육부와 학교와 학생들과 모든 사회적 협력기구를 통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의 경우 안전점검 역시 철저한데요. 안전규정을 한 번만 지키지 않아도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되는가 하면 네, 현장 기업 교사와 실습생 사이가 5m 반경을 벗어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렇게 해외 선진국처럼 현장 실습의 실사를 강화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위주에 맞춘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기업체가 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정도 숫자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그 기업에 보냄으로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눈 감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현장 실습 폐지와 장점을 살린 다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장 실습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졸 취업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차별을 적게 받으면서도 취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현장 실습 업체의 선정 기준과 또 업체별 노동 조건, 학생들의 만족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 현장 실습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저 역시 그 폐지보다는 개선 후에 이 현장 실습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는 더 강화해야 되고, 또 학생들을 보는 그런 기업체들의 인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들을 노동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처럼 마찬가지로 업무를 시키는데요. 현장 실습 제도는 학생이 교육과 실무를 함께 배우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노력이 갖춰진다면 학생들과 기업들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제도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 다들 보셨다시피 외국에서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서는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퇴출시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안전을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이상 실사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까다롭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선도 기업을 선정할 때 일단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를 선정해야겠고요. 또 다른 해외 사례들처럼 그 학생 그 현장 실습 교사가 함께 근무를 통해서 학생이 혼자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이 학생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견제 장치도 마련을 하면 좀 더 좋은 제도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어른들로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소한을 고려하는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상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7시 32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저렴한 양동 건어물 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꼼꼼히 알아가는 즐거움, 꼼지락을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보는 별별 호남 시간이죠.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특별한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건물에 울려 퍼지는 의문의 북소리. 안에서 북장구 수업이 한창인데요. 신나는 가요와 함께 펼쳐지는 흥겨운 장단. 와, 어깨춤이 절로 나죠? 완전 날아가요. 지금 등에 땀이 막 줄줄줄 흘러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함께 모여 누군가에게 열성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전진 가락과 춤 사이로 모두를 사로잡는 이 남자.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품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남궁철주입니다. 품바요? 오늘의 별별 호남 남궁철주 씨인데요.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어쩐지 익숙한 얼굴 같은데. 아니, 철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그 원래 품바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매일 몰아치는 고된 일들을 마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품바 공연을 해온 것이 어느덧 30년째입니다. 그냥 어떤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솟아서 더 그냥 피곤을 못 느껴요. 공연을 선보일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부지런히 옮기는 철주 씨. 뭘까요? 아니, 이 박수들은 다 뭐죠? 아, 왜 이렇게 또 많이 가져오셨네요? 네, 또 어르신들 드셔야 되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간식 시간에. 네네네. 직접 준비한 선물들은 물론이고요.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정답게 말을 건네는 철주 씨입니다. 덕분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지는데요. 오늘 공연만 보셔보면 110살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코발트 블루 컬러의 크림에 정열적인 레드 립스틱,
거기에 짙은 눈매까지 연출해주면요. 매력 만점의 품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코를 흘린 거를 하면 어르신들이 닦아준다고. 그래갖고 손수건을 갖고 오셔.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코 닦아줬잖아요. 흥해라 해갖고 엄마들이 기억이 나신가 봐요. 네. 끝으로 비장의 딸기코도 그려주고요. 의상도 위아래로 각소리답게 입어줍니다. 이 깡통은 이제 이 새로운 깡통이고 30년이죠. 얼마 두드러까지 다 지난 품바 인생을 함께 해온 이 소품들은 이제 보물과도 같다는데요. 86년도인가 애들을 여름 수련회를 봉사 갔는데 제가 그때 연탄을 묻히고 이 깡통을 두드리니까 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또 있으셨군요.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 세월을 냈네요. 드디어 시작된 남궁철주표 품바 공연.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치며 어르신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멀리 갔다. 공연 분위기가 무르익자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돼 즐기는데요. 이런 철주 씨의 선행이 번져 그를 따라 봉사에 동참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언제 오냐고. 그분 또 다음에 또 안 오냐고. 네. 기다리시죠. 앵콜 오메 엄니가 세상에 오늘 내 생일이라는 줄 알고 세상에 나는 지금 집이 이제 시집 아들이요. 오메 딱 마시면 외탕이 고기가 맛있어. 사골국 사골국 사골국. 땡큐 베리 마치. 영어는 잘했어. 제제 띵오와 갸우뚱 많이 장수. 중국어까지. 어머니가 1990년도에 시운이 7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4년 뒤에 94년도에 61에 돌아가셔서 참 그것이 마음에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럴 때 또 어르신들이 그냥 땀나면 손수건으로 저를 닦아주고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는 게 그것이 아마 그것이 좋아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차우장 어르신들한테 가면은 행복해요. 어르신들을 향한 그의 진심은 따뜻한 웃음으로 돌아와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줍니다. 무대를 마친 철주 씨. 얼굴은 물론 몸까지 전부 땀으로 푹 젖었는데요. 온몸에 쑤시고 이런데도 속도 그냥 다들 그냥 편해지고 쑤신데도 다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지만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 행복하다고.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직접 준비한 음식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익살스러운 각설이가 아닌 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아들이 되어주는데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만난 거 많이 해올게요. 네. 맛깔스러운 품바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남궁철주 씨. 더 많은 이들에게 유쾌한 활력소가 돼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평소 모습과 품바할 때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팔색조 매력을 지니실 분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직장 생활 하느라고 허덕여가지고 사실 주말엔 자느라 바쁘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근데 남궁철주 씨는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야간 근무를 하실 때에는 낮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요, 대단하실 것 두 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끼와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남들 앞에 서면은 좀 떨릴 법도 한데 이 30년 내공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끼가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궁철주 씨는요, 이 품바 공연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가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 2010년 무안에서 펼쳐진 전국 품바 왕중왕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남궁철주 씨. 앞으로도 좋은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점심 메뉴 하나만 잘 골라도 그날 기분이 아주 업되곤 하는데요. 맞아요. 수민 씨는 이 점심 메뉴 고를 때 어떤 걸 제일 신경 쓰세요? 맛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그 비주얼도 중요하잖아요. 양을 제일 많이 신경 쓰신다고. 번역을 정확히 하셨네요. 네. 자, 맛은 물론 아주 특별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점심 메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일 점심 뭐 먹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점심 메뉴가 있다는 말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른 점심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새통인데요. 어떤 메뉴인 거 보니 무말랭이 얹은 보쌈? 아니면 녹찬물에 밥을 말아먹는 부새? 도대체 오늘의 메뉴가 뭔가요? 여기는 메뉴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 명이 와도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된장국도 되게 맛있고. 돼지고기냐 생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둘을 한밥상에 하루는 탕평채, 바로 보쌈 플러스 부새 정식이 왔습니다. 신기한 조합이네요. 이 조합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간간한 부새를 고추장에 푹 찍어 먹고 나면 달큰한 마늘 소스 얹은 보쌈이 끌리는 법. 단맛과 짠맛, 단짠, 그 환상의 궁합. 하나도 안 맵고 너무 맛있는데요. 아이도 오물조물 야무지게 잘 먹는데요. 각각의 그 맛도 굉장히 좋고 점심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음식 맛의 비법을 찾아 이번에는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육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했다가 점점 낮은 온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뜸을 들이는 거고요. 보쌈 맛의 비법은 바로 이 저장고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들이 소스인데 이렇게 한 달 전부터 해서 숙성을 시켜요. 마늘 20kg과 부추, 양파까지 한 번에 갈았습니다. 숙성이 돼 있고 과일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지 마늘에 그러면은 어린애들을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어린아이들도 달콤하니 그래서 잘 먹어요. 이게 보물이죠. 이것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거죠. 이번엔 보쌈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부새를 손질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뽀얀 물의 정체는 뭔가요? 네, 쌀뜨물이에요. 그러니까 쌀뜨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불려놨다가 저 솥에다가 이제 찌는 거예요. 이번엔 비린내가 제거된 부새를 찌는데요. 쪄 가지고 또 쪄서 여기에서 식혀서 이제 하룻밤 저장고로 가죠 또. 정성스럽게 살만 발라 손님들께 대접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바로 손님이 가시도 없이 바로 젓가락으로 해서 바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평범한 보쌈은 가라. 점심 메뉴의 신흥 강자 보쌈 플러스 부새 정식. 야, 정말 맛있어 보이죠? 와, 진짜 조합이에요. 먹고 또 먹고. 산의 지미를 한 상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 젓가락 멈출 틈이 없겠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마늘 소스를 올린 수육 그 자체로 즐겨도 맛있고 김치와 무말랭이를 함께 곁들여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게 소스 자체가 마늘 들어간지 아예 몰랐어요. 예, 그만큼 그 마늘 그 향이 좀 이렇게 진하면은 좀 이렇게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맛일 텐데 진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입맛에 완전 딱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자, 부새도 빠질 수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한 입에 쏙. 이 조합 한 번 맛보면 이것만 먹게 된다는데. 거의 굴비와 펄쩍한 정도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데 가면 그 생선이 약간 비린 맛이 나고 좀 딱딱해서 먹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부드럽고 또 저렴한 가격에 점심 특선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심 충전해주는 오늘의 메뉴. 마늘 보쌈부터 부새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니 이 집 반칙 아닌가요? 아니 고기에 부새까지 이거 맛있는 거만 뭐 넣고 파는 거 너무 반칙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보쌈이랑 또 피자랑 같이 먹는다는 건 또 들어봤는데 이 보쌈과 부새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궁합이 어울릴까 싶었는데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시원한 녹찬물에 부새 올려 먹는 거 되게 맞아요,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보쌈까지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 마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짬짜면처럼 동시에 보쌈과 부새를 즐길 수 있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보쌈 플러스 부새, 여러분도 내일 점심에 한번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혜정 캐스터.
오늘도 여전히 미세먼지로 하루가 뿌였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인해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계절은 한층 더 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는 15도까지 올랐고요. 내일도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광주와 고흥이 영하 1도, 순천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여수가 14도, 순천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광주 동구에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이 행사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 동구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민족 열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갈비 전문점 황술촌 상무점에서 식사 이용권을, 상무지구 광주 인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다도해 보물선 여수 디오션 호텔앤리조트에서 호텔 숙박권을,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영화 관람권을, 담양 리조트에서 온천 이용권을 드립니다.